2005년 11월 6일 데뷔한 슈퍼주니어에서 2009년 12월까지 활동했던 중국인 멤버 한경은 대형 기획사 최초의 순수 외국인 멤버였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미 90년대 후반에 보이그룹 H.O.T와 NRG를 비롯 걸그룹 베이비복스 등이 인기를 끌었고, 이에 한류라는 단어로 이러한 인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중화권에서의 인기가 밑바탕이 된 그룹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기획사에서 최초의 중국인 멤버로 데뷔한 한경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후에 한경의 소송으로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되지만 한경을 리더로 했던 슈퍼주니어 M이라는 중화권 활동 그룹이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M에는 슈퍼주니어 한국인 멤버 일부와 중국 활동에만 참여하는 헨리, 조미 등의 중국계 멤버들이 추가로 있는 등 멤버 구성만으로는 순수 현지와 그룹이라 보기 어려웠지만 현지와 그룹의 초기 시도 중 하나로 불릴만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중화권, 동남아, 일본 등의 국적을 가진 순수 외국인 멤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됐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획사들이 시장 진출을 정한 국가의 순수 현지 외국인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들이 등장하며 현지와 그룹이라는 단어가 보다 보편화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순수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그룹을 모두 현지와 그룹으로 칭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제 현지와 그룹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팀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엔터사가 제작을 전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작 주체가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전담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현지와 그룹 소속사도 우리나라 회사이다 보니 좀 더 넓게 보면 K-팝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로서 그 평가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2020년 1월 31일부터 6월까지 일본 공중파 니온TV의 OTT 플랫폼 훌루 재팬과 유튜브로 공개된 오디션 방송 니즈 프로젝트로 결성된 니쥬가 대표적으로 그룹은 공중파 니온TV와 일본의 대형 음반사 소니뮤직 재팬 그리고 우리나라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디션 방송 및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오디션으로 결성된 9인조 걸그룹 니쥬는 미일 혼혈인 힐만 니나를 제외하면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지만 JYP가 직접 심사를 주도하며 경연을 진행했고 지역 예선과 도쿄 합숙을 거치면서 참가자들의 모든 트레이닝은 JYP의 스태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진행했었습니다. 도쿄 합숙 오디션 때에는 아예 JYP의 일본인 연습생 3명과 한일 혼혈 연습생 1명이 함께 오디션에 참여했으며 이후 최종 오디션 경연을 다룬 파트 2부터는 아예 참가자 전원이 한국의 JYP 본사로 넘어와서 JYP 본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경연을 준비했고 숙소도 JYP에서 준비한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실 파트 2 방송은 거의 JYP 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옥과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쇼케이스에 가까워 보였을 정도로 이 방송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오롯이 JYP의 트레이닝 시스템과 프로듀싱 시스템으로만 오디션을 치렀던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JYP 본사의 안무 연습실과 레코딩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음식으로만 제공되는 구내식당과 친환경 엘리베이터까지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경연곡까지도 기성곡은 모두 JYP 관련 곡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후 데뷔 그룹 니쥬는 JYP의 일본 지사 JYP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 소속되게 되었지만 JYP의 공식 홈페이지에 정식 아티스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데뷔 후에도 모든 트레이닝은 우리나라의 JYP 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받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일본에서도 대중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활동기에는 한국 숙소에서 머무르며 JYP 본사에서 계속 트레이닝과 곡 녹음을 받고 있으며 일본 활동 시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니쥬는 일본에서 K-팝으로 분류됩니다. 애초에 이 니즈 프로젝트 오디션은 시작 단계부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트와이스의 동생 그룹을 일본인 그룹으로 제작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사측이나 지망생들에게 모두 있었기 때문에 지망생들 대부분은 K-팝을 동경해서 이 오디션에 지원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やっぱり憧れのパク・ジニョンさんの下で働きたいなと思ったので自分がアイドルになれるなら一番には JYP でなりたいなと思ってて 그래서 니쥬 멤버들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한국 활동에 대한 욕심을 계속 내비쳤고 2023년부터 한국어 음반으로 한국에서 활동함으로써 본격적으로 K-팝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며 쇼 챔피언 1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니쥬는 오디션 방송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에서 꾸준하게 해외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룹으로 꼽혀왔습니다. 오디션 방영 전 진행된 오디션 속의 컨퍼런스에서부터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고 JYP의 미국 진출 경력과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성과가 부각되면서
노골적으로 일본에서는 니주가 이러한 K-팝 업계나 아티스트들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라고 쓰고 미국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이따금씩 일부 타이틀곡의 영어 버전을 추가로 발표할 때마다 기대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성과가 향후 어떻게 되든 간에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기획사 소속의 아티스트이고 이 대형 기획사의 시스템을 통해 모든 프로듀싱을 받으며 활동 중임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후에 니주가 만약 일본에서 그토록 권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일본인 그룹임을 강조하는 보도는 이어질지언정 성공의 모든 성과를 일본 엔터 업계 혹은 J-팝 업계의 성과로 포장하기는 불가능한 그룹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데뷔한 보이그룹 엔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일본 지사인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이 진행한 오디션, N-오디션 더 하울링으로 결성된 일본인 6명, 일본인과 독일인 혼혈 1명, 한국인 1명, 대만인 1명의 다국적 9인조 그룹으로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현지화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그룹은 하이브 일본 지사에 소속된 일본인 프로듀서 소마 겐다와 알리사에게 곡을 받아 활동 중에는 있으나 그룹 전반의 모든 트레이닝과 프로듀싱에는 하이브의 손길이 닿아 있음이 너무도 잘 알려진 그룹입니다. 오히려 이 팀의 세일즈 포인트는 BTS의 후배 그룹이라서 일본 지사이긴 하나 하이브 소속임을 더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해야 하는 그룹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룹 역시도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 읽는 곳에서의 성과가 나온다면 일본에서는 일본인 멤버 중심의 그룹이 해외에서 큰 성과를 냈다며 이를 부각하는 기사가 쏟아지겠지만 그럼에도 K-팝 시스템으로 일궈낸 성과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을 하거나 숨길 수가 없는 그룹입니다.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필리핀의 민영 방송국 ABS-CBN에서 방송한 드림메이커는 필리핀의 보이그룹 오디션이었으나 K-팝 걸그룹 모모랜드가 소속된 기획사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MLD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 오디션 방송으로서 데뷔 그룹 호라이즌과 파생그룹인 유이드는 MLD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방송 때에도 필리핀 심사위원들 외에 유명 안무가인 배윤정님을 비롯한 한국의 심사위원들도 심사에 참여했었으며 정규 1집 앨범 발표 때에는 영어 가사 비중이 높긴 했지만 한국어 곡으로 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드림메이커 방송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곡 뿜뿜을 부른 모모랜드의 소속사가 만드는 필리핀 보이그룹 멤버를 뽑는다는 점이 부각되어 온 오디션이었고 데뷔 그룹 소속사도 MLD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보니 향후 해외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필리핀 멤버로만 결성된 보이그룹으로서의 성공을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 K-팝 스태프들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그룹입니다. 이렇듯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획사의 주도하에 탄생되는 그룹들과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나라 프로듀싱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을 부정하거나 숨길 수가 없는 반면 인기를 얻을수록 정체성 논란이 계속될 만한 조금 다른 형태의 현지화 그룹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101 재팬 시리즈로 탄생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입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 시리즈는 한국의 CJ와 일본의 대형 엔터사 요시모토 흥업이 합작하여 제작됐고 데뷔 그룹 역시 두 회사가 합작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기 오디션 방송의 일본판인 만큼 이 오디션의 핵심은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는 보이그룹을 일본에서 뽑는 오디션인데 모든 프로듀싱은 K-팝 업계를 통해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합작이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 그룹의 제작 과정과 데뷔 그룹의 성과에 대해 양국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향후 그룹 활동의 성과가 누적될수록 끊임없이 생겨나는 논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보면 일단 시즌1 방송 당시부터 잡음이 나왔는데 다름 아닌 우리나라 보이그룹 헤일로 출신의 멤버 3명이 데뷔권 순위를 계속 지켜내다가 돌연 3명 전원 하차를 하였고 오디션 제작진 측이 이례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악플 테러 등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3명의 한국 참가자들은 K-팝 그룹 활동 경력을 살려 대부분 일반인인 참가자들과 팀을 이뤄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트레이너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일본 거주자로 한정된 오디션 참가 요건에 부합되었는지의 여부와 한국판과 다르게 정규 그룹을 뽑는 오디션임이었던 터라 병역 미필인 점을 꼬투리 잡혔습니다. 일본 제작진은 이들이 일본 거주 중인 참가자였다고 밝히긴 했지만 순수 한국인 참가자들이라 오디션 출연을 위해 일본 거주 요건을 일시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일부 일본 시청자들이 방송 제작진 측에 이들의 하차 요구 성명을 팩스로 대량 발신하는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을 통해
K-팝 프로듀싱을 받은 순수 일본인 그룹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는 일본 시청자도 나오는 등 시즌1 당시부터 이 방송은 K-팝의 높은 완성도를 갖춘 순수 일본인 보이그룹이 탄생되기를 원하는 일부 시청자층의 열망도 강하게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즌2 보이그룹 INI의 중국인 멤버 슈펑판과 시즌3 걸그룹 미아이의 한일혼혈 멤버 시미즈 케이코를 제외하면 현재 모든 합격자는 일본인인 그룹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본인 그룹으로 나왔지만 정작 오디션 방송은 코로나 시국이었던 시즌2를 제외하면 1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트레이닝과 합숙을 동시에 하기 위한 장소 섭외 문제 등으로 한국에서의 촬영도 적지 않았었던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일본판 오디션이다 보니 경연 및 최종 멤버 발표는 일본에서 일본 관중들과 함께 진행했는데 이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디션 경연 준비나 데뷔 그룹 프로듀싱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받은 일본인 그룹이 한일합작 기획사 소속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시즌1 데뷔 그룹 JO1부터가 데뷔 그룹이 결성된 직후 제일 처음 한 일이 우리나라에 와서 데뷔 준비를 했던 것이었고 데뷔 후 코로나로 일본에 발이 묶이자 원격으로 한국 안무가에게 안무를 받아가며 활동을 이어갔을 정도로 K-팝 프로듀싱을 한껏 받으며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엠넷의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 출연을 한 것을 두고도 일본 방송에서는 전세계 13개국에 방영되는 M카운트다운 방송에 출연한 확산력 넘버원 보이그룹이라는 수식어로 이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듀스 일본판 보이그룹들은 현재 K-팝 아이돌이 모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K-팝 합동 콘서트 K-콘에도 정기적으로 출연 중입니다. 즉 프로듀스 101 재팬 시리즈의 그룹들은 분명 K-팝 프로듀싱 시스템으로 그룹이 프로듀싱되면서 K-팝 시장에 자리 잡은 음악 방송과 여기서 파생되는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 그리고 해외 공연 플랫폼에 모두 참여해서 활동하는 일본인 그룹이면서도 소속사가 한일 합작이고 활동 거점을 일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향후 그룹의 해외에서의 성과가 계속될수록 이들의 성공에는 일본 엔터 업계의 지분도 있다는 식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K-팝 프로듀싱으로 활동하면서도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K-팝 엔터사 소속의 일본인 그룹이 아니다 보니 이들을 두고 K-팝 아티스트인지 J-팝 아티스트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룹 정체성에 대한 논쟁거리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2022년 열린 K-콘 미국 LA 공연에서 시즌2 보이그룹 INI가 자신들의 무대 직후 관객들과 소통하는 상황에서 벼랑간 사무라이 칼 퍼포먼스를 하거나 일본 사무라이라는 발언을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I'm Japanese samurai. K-팝 업계에서 파생된 오디션으로 데뷔해 K-팝 프로듀싱과 K-팝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미국에서의 공연에서 일본인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당연히 일본 팬덤은 일본인 그룹의 정체성을 알렸다며 뿌듯해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갑게만 보이는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아예 일본 대형 음반사 겸 엔터사 에이벡스 소속이면서 K-팝 프로듀싱을 받아 영어 곡만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일본인 걸그룹 XG는 더 노골적입니다. 에이벡스 대표이사인 마츠우라 마사토 사장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 프로듀서와 함께하지만 XG는 전원 일본인이고 권리는 에이벡스가 가지고 있다고 하며 XG는 미국에 가까운 음악을 한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한국에 지고 있어야 하느냐, 에이벡스 소속으로 일본 활동 중인 보아도 처음에는 일본인 흉내 내지 않았느냐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K-팝 프로듀싱으로 만든 그룹을 영어곡으로만 한국에서 활동시킨 후 해외 K-팝 팬덤에게 반응이 오면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 읽는 곳에 도전을 하겠다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룹 멤버들 역시 우리나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롤모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롤모델이 없다고 발언을 했다가 정작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아티스트만 롤모델로 언급하는 등 오로지 미국 시장만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고 K-팝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이원생 중계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하게 했으며 정체성 논란을 의식한 듯 본인들은 K-팝도 J-팝도 아닌 X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매체에서는 노골적으로 J-팝이라는 워딩을 차마 쓰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두고 K-팝 그룹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으며 다소 성급해 보이긴 하나 그룹은 월드 투어를 오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드 투어 공연 규모에 따라 평가가 갈리게 될 테지만 K-팝 플랫폼에서 영어곡으로만 활동하는 전략이 없었다면 애초에 규모가 작더라도 월드 투어라는 이름 붙인 공연 자체가 기획 가능했을까 싶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그룹 사이에 낀 듯한 상황에 놓인 보이그룹도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데뷔한 필리핀의 인기 보이그룹인 SB19인데 동남아를 타겟으로 엔터 사업을 이어온 우리나라 엔터사 쇼비티의 필리핀 지사가 3년간의 준비기간 끝에 데뷔시킨 그룹이며 그룹명은 소속사 쇼비티의 SB와 사운드 브레이크라는 단어의 줄임말인 SB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고 숫자 19는 한국의 국제전화 코드 82에서 필리핀의 국제전화 코드 63을 뺀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K-팝 커버를 시도하고 멤버들 모두가 K-팝의 팬이었음을 숨기지 않아왔으며 SB19는 K-팝 프로듀싱을 부분적으로 받은 보이그룹이라는 점 덕분에 점차 퍼포먼스가 주목을 받으며 여타 필리핀 보이그룹들과 차별화에 성공하며 현지 팬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팬들은 아예 BTS처럼 SB19도 빌보드에서의 성과를 만들자며 빌보드가 SNS 활동이 가장 활발한 아티스트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소셜 50 차트 2020년 순위에서 BTS, 엑소, NCT 127,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틴에 이어 SB19이 6위에 오르도록 열성적인 서포트를 했습니다. 즉 SB19는 K-팝 트레이닝을 받은 현지 보이그룹으로서 인기몰이 중인 팀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미국의 방송국 폭스5의 아침방송 굿데이 뉴욕에 출연하거나 불발되긴 했지만 그래미 어워즈에 곡을 출품하기도 하는 등 점차 미국 진출도 시도 중인 팀이지만 2023년 SB19 멤버들은 원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 독립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점차 필리핀 보이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K-팝이 해외에서도 점차 뿌리 내려가면서 K-팝 아티스트와 비견되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프로듀싱 해내지 못하는 해외 업계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해외 현지화 그룹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화 그룹은 순수 우리나라 기획사의 주도하에 제작된 그룹과 해외 엔터사와의 합작 형태로 제작된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사 소속의 현지화 그룹들과 같은 경우 K-팝 아티스트라는 정체성도 강하고 그룹의 성과나 프로듀싱 결과물도 우리나라 기획사의 힘으로 얻어진 것임이 너무도 명확하지만 해외 회사와의 합작 형태인 경우 준비 과정과 결과물을 K-팝 프로듀싱으로 만들어냈음에도 성과만 현지 엔터계의 힘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은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합작 그룹의 멤버들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K-팝 그룹으로서가 아니라 모국의 그룹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K-팝의 해외 팬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어쨌든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권에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로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함과 동시에 BTS의 빌보드 1위 등이 맞물려 해외 국가들은 K-팝 프로듀싱을 통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YP의 일본인 걸그룹이자 K-팝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니쥬는 2월 14일 대만 팬 콘서트를 개최하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공연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K-팝 프로듀싱과 플랫폼을 한껏 활용하면서도 일본 대형 엔터사의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 중인 엑스지는 월드 투어를 개최할 예정인 올해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며 해외 공연의 장벽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이제 K-팝 프로듀싱 그룹들은 각자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